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초라한 노후를 얘기할 때 나이 들어서 폐지는 줍지 말아야지 하고 말입니다.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폐지를 줍는 경우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무료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60대 여러분들과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나이 들어서 무료 급식소를 찾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1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 금물. 젊어서는 자녀 교육비에 등골이 휘고 나이가 들어 자녀 결혼하면 결혼 비용에 또 퇴직금이 다 들어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자녀 교육시키느라 노후를 대비한 저축도 제대로 못했는데 조금이라도 돈이 모일라 치면 자녀 결혼 비용에 또 올인해서 털어넣게 됩니다. 자녀 결혼할 때 전세금이라도 보태주려면 1억 2억 우습습니다. 이렇게 다 대주고 그러면 노후에 집 한 채 달랑 남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자녀가 사업한다고 아쉬운 소리하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요즘 살아서 재산 증여하지 말라는 얘기는 귀가 닳도록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자식이 부탁을 하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 부모님 마음입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녀에게 과도한 지출은 서로를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남았지만 60대가 넘어가는 부모님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노후에 내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한 과도한 지출과 살아서 증여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욕심은 금물.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지고 받은 퇴직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살아야 하는데 가진 돈은 모자라고 하니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창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창업의 경우 33%가 1년 안에 폐업하고 5년 이후에도 살아남는 비율은 6명 중에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모르는 분야에 섣부른 창업은 금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업을 목표로 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일을 해보고 창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최소 3년입니다. 또 창업이 만만치 않다 보니 돈 불리기에 과한 욕심을 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에 무리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 년간 공부하고 소액 투자로 경험을 쌓는 등 잘 알고 나서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누가 돈 좀 벌었다더라 하는 소리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게 문제입니다. 또 주변에 꼬드김의 다단계나 금융 사기 등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다 인생 망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또 여러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예외일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노후를 망치니 그런 곳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는 재산을 불리기보다 지키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씀씀이를 줄이자. 은퇴를 하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씀씀이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당연히 줄어드는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씀씀이를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후 씀씀이를 줄이는 첫 번째는 주거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대부분 부부 둘이나 혼자서 살기 때문에 넓은 평수가 필요 없습니다. 굳이 30평, 40평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집이 넓으면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비, 난방비 등 주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집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로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 손주들 올 때를 생각해서 그런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해서 그런 일이 영영 안 올지도 모릅니다. 또 자식, 손주들 올 때 그래도 여유 있어야지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는 건데 정말 그런 생각 때문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 솔직히 1년에 몇 번 될까요? 또 요즘은 식구들끼리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콘도에서 명절 겸 휴가를 보내는 집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식구가 많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시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방법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집 평수를 줄이고 집값이 저렴한 외곽으로 옮기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큰 차는 소형차로 바꾸거나 대도시에 사신다면 없애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돈이 많이 나가는 주거비나 고정비를 줄여서 그 돈을 내 노후를 위해 쓰는 게 중요합니다. 4. 평생 직업을 갖자. 은퇴 후 많이 하시는 일들로 여성분들의 경우
요양보호사나 마트,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경비, 택시, 배달 조경, 건설 잡부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일이 평생을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게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노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은 더 사셔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일을 하며 살고 싶을 것입니다. 젊어서는 초중고 12년 대학까지 다 나옵니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배우고 나서 취업을 합니다. 이렇게 취업하고 20년, 30년 지나면 은퇴합니다. 그런데 노후의 취업은 이것보다도 더 오래 일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써준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할 일을 제대로 찾으셔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처럼 몇 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 강사, 작가, 요리사, 바리스타, 유튜버, 컨설턴트, 인터넷 판매, 특용작물 키우기, 소형 건축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은퇴하시고 제2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저런 걸 어떻게 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평소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셨다면 해당 분야의 책을 최소 10권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나 세미나가 있다면 무조건 참석하시고 또 해당 분야에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1년, 2년만 일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길이 열립니다. 실제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할 일을 찾아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만 봐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생 2막에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건강관리는 필수. 요즘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평균 수명은 여성 86세, 남성 81세로 평균 83세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71세 뿐입니다. 오래 살면서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 이런저런 준비를 하지만 노후에 있어서 가장 대비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건강이고 질병입니다. 벌써 우리 50대, 60대만 돼도 젊어서와는 몸이 사뭇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오죽할까요?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년 부부 중 한 사람이 질병으로 쓰러질 경우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노후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환자는 물론이고 남은 가족들 모두가 힘들집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힘든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정말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인데 고려장을 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건강에 관해서는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해야 합니다. 또 몸에 좋은 음식 꾸준히 챙겨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아주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이지만 이런 기본을 지키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도 30년, 40년 어쩌면 의술이 기하학적으로 발달해서 50년, 60년의 시간이 남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길게 남았는데 별 생각 없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서서히 줄이시고 나이 들수록 욕심을 내서 돈을 불리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를 줄이는 등 씀씀이를 줄이고 남은 생을 살아갈 평생 직업을 찾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